좀 또 늦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충동 조절 능력, 그 브레이크를 거는 능력, 네. 멈춤을 거는 능력이 좀 늦게 발달하는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애들을 괜히 먼저 건드린다든지 자기 멋대로 나만 발표해서는 안 되고 딴 애도 발표하는 걸 좋아할 텐데 하지만 그렇죠. 그 순간 자기가 알면 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제 순간에 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천상천하 유아 독존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여자들끼리도요.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면 뭐 중국 요리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몇 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꼭 이렇게 다 하나씩 먹고도 한 두세 개 정도 남았을 때 네. 그냥 먼저 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꼭 먹어야 되는. 그래도 자기만 남들은 하나씩밖에 못 먹었는데 세 개를 굳이 먹는. 이게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충동 조절이 거죠. 안 되는 거죠. 우리 흥분해갖고. 뭐 이렇게 막 먹는 거죠. 근데 전 방금 질문 드리려다가 이제 가만히 있었던 게 둘째가 13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노래가 나오면 좋아하다가 흥분을 해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부딪혀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몸이 조절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충동 조절은 만 3세, 4세 애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이제 그 정도는 안 되고 갑자기 이게 또 그게 점점 걱정되셨어요? 나이에 네. 맞게 발달해야 되는데 나이에 맞게 발달을 충분히 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라는 건 적어도 만 3세, 만 4세 지나서야 맺잖아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가족 내에서 보호하면서 키우죠. 그러다 이제 가족 밖으로 나가는 때는 그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자기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충분히 안 되면 이 아이가 너무 유아 독존형 아이, 고집센 아이로 이렇게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육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뭐 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이 발달이 덜 돼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거울세포, 다른 네. 사람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작업기억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업기억력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당장 필요한 일을 기억하고 처리하는 뇌의 부분이에요. 네. 말하자면 우리 주부들이 이렇게 조리할 때 조리대와 같은 거예요. 필요한 거 재료 이렇게 놓고 그래서 조리를 하잖아요. 네. 조리대가 좁으면 어떻겠어요? 조리대가 좁으면 삐져나가요. 하다 삐져나가고 뒤죽박죽 되는 뒤죽박죽이 거죠. 예. 되고 좀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각 모든 사람이 그 머릿속에 조리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조리대가 작은 아이들이 있어요. 조리대가 작으면 이것저것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기분은 어떻겠거니. 예. 나는 지금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조리대가 작다 보니까 그 모든 걸 고려하기보다는 그냥 당장 떠오르는 생각대로 행동하기 쉬워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니 보통 내 아이가 좀 이렇게 욕심쟁이거나 아니면 좀 이기적으로 보일 때는 저게 누굴 닮아 저러냐, 저 얼굴에 뭐가 붙어있어 저러냐 그 이런 생각 많이 부분이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욕심장이 이기적인 아이로 보잖아요. 그거는 네. 나쁜 판단이 들어있어요. 이미 같이 판단한 거죠. 아, 그렇네요. 욕심쟁이다, 이기적인 아이다. 그런 아이는 좋은 아이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직 사회성 부분의 중요한 능력, 감정을 읽는 능력,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이 덜 된 거다. 또 거울세포, 작업기억력이 발달이 덜 된 거다라고 보면 이 아이를 도와줘서 발달시켜서 그 상태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야단을 치게 되잖아요. 네네. 야단을 치니까 애가 더 성격이 더 나빠지게 고집스럽고 되고. 공격적으로 되기가 쉬워서 결국 그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이 약간 발달이 미진한 아이들이 진짜로 나쁜 아이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좋은 기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달시키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자기가 딱 눌러야 되는데 어떤 아줌마가 눌러버렸어요.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좋아져서 엘리베이터를 취소를 눌렀다 다시 누르면 되지만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정말 얘가 못됐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지기 싫어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 저는 그냥 지민이가 워낙 이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게임이나 놀이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써서 안 해봤거든요.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별로 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이제 전미체육협회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경쟁하는 시합은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축구를 가르쳐도 축구 시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드리블하고 드리블하고 슛하고. 패스하고 슛하고 이런 것만 연습을 시키는 거죠. 야,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너무 초등학교 어린 때까지. 시절에 그런 시합을 시켜서 경쟁해서 누가 이기냐 지냐를 가지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기본기를 안 배웁니다. 일단 어떻게든지 골을 그러네요, 넣어서 진짜. 이기면 되니까 네. 그 다음에 기본기도 안 배울 뿐만 아니라 잘못된 페어플레이 정신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앞서니까. 그렇죠. 반칙을 해서라도 내가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페어플레이 정신을 못 배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아이가 스포츠맨이 되거나 아니면 스포츠를 사랑하는 어른이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저는
달리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순위를 찍어주잖아요, 도장. 아, 그렇죠. 이거 항상 꼴찌역, 제가 꼴찌역. 제가 이렇게 주눅 들어서 하는 게. 도장을 찍어가야 공책을 주잖아요, 공책. 아, 정말. 그래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경쟁적인 놀이를 배제하고 경쟁적인 놀이를 하더라도 거기에 어른들이 같이 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이기고 진 거 뭐 별 상관없다. 거기에 덤덤한 거예요. 오히려 그 게임을 같이 즐겼을 때, 그 게임을 같이 재밌게 끝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고 아이가 좋은 스포츠맨십을 보였을 때,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였을 때, 예를 들어 지구도 너무 속상해 안 한다든지, 친구를 축하해 준다든지, 그렇죠. 우리 다음에도 하여 하면서 재밌게 웃는다든지, 이럴 때 그것을 격려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경쟁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경쟁에서 이기면 좋아하면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그럼 쉽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애들은 경쟁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많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그런 본능적으로. 거죠. 그리고 또 그게 본능적으로. 또 학업 성취 능력도 또 순간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있으니까. 성장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우리는 태린이랑 규아랑 저희가 막 그럼 태린이 누가 더 밥 빨리 먹나 시작 이런 거 이런 건 잘못된 거군요. 그렇죠. 그런 걸 자꾸 시켜서 어른들이 좀 편하려고 시키다 보니까 네네.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휩쓸리고 잘못된 이런 스포츠맨십, 잘못된 경쟁의식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밥 먹을 때도 밥을 먼저 먹거나 아니면 더 많이 받아 먹거나, 오, 대장이야.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래, 내가 누구보다 먼저 빨리 아니면 더 많이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것을 좀 우리가 좀 심어주는 나쁜 영향이 되지도 않을까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애가 좀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면 요거 괜찮다. 우리 역시 대장감이야. 목소리 크고 싸움 잘하면 대장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리더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돼서 그럴지도 몰라요. 네. 제가 보기에 전쟁 이후로 우리 사회가 아직 얼마 안 지나서 이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리더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 전체를 협동하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끄는 게 좋은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사실은 무서워서 따라가지만 다 싫어하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리더가 그런 리더예요. 무서워서 따르게 하는 리더.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는 리더를 갖다가 만들려고 생각한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리더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소꿉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이, 강아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네, 엄마, 셋이서 엄마, 아이, 강아지. 그러면 엄마, 아이, 강아지는 셋이서 나눠서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누가 강아지야? 강아지는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이제. 저는 강아지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엄마 아니면 아이를 하고 싶은데 강아지는 하기 싫으니까 애들이 다 쭈뼛쭈뼛 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리더십이 좋은 아이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엄마 제가 강아지 역할을 하겠습니다.